안녕하세요. 오토유 김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희입니다. 네, M5를 가지고 포천 소켓 들어왔습니다. 네. 6세대 M5. 네. 출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608마력이네요. 608마력을 5700에서 6600 사이에서 내고요. 네. 그 다음에 76.5kg 미터를 1800에서 5700 RPM 사이에서 냅니다. 네. 강력해졌어요. 기존의 4.4 F10 M5의 4.4 트윈 터보 엔진을 그대로 넣었는데 네. 완전 그대로는 아니죠. 완전 그대로는 아니죠. 살짝 네. 모디파이는 했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변화가 인젝터 압을 200바에서 250바로 올렸죠. 350바. 350바. 네, 350바로 네. 올렸고요. 그 다음에 냉각 쪽, 네. CHRA 냉각 쪽도 이제 다듬었고요. 네. 또 터보차저의 그 스프롭도 좀 개선을 했다 그러고, 네. 오일팬이나 오일 그 펌프 쪽에서도 이제 손을 보고, 네. 매니폴더에서도 한 5kg 줄여내고, 네. 두루두루 경량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대 카본 커버 차대가 G30이 100kg 정도가 줄었어요. 네. 대략. 차대 네. 무게만 100kg가 네. 줄었는데 차 전체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죠. 15kg밖에 안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센터 디퍼렌셜이랑 AT 네. 자동 변속기랑 막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네.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MDCT에서 네. 8단 자동 변속기, GF 8단 자동 변속기, HCC, 네. HCC 토크 컨버터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하이드로 다이나미컬리 쿨드 크러치. 네. 이름도 길어요. 대충 얘기 들어보면 뭐 하이드로 원래 그 유체가 들어가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쿨도가 상당히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시켜준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력 효율 높여준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단 변속기로 변화가 된 거예요. 기어비가 초반 기어비가 와 1단 2단이 뭐 엄청나졌던데요. 네. 종감속이 줄었기 때문에 네. 1단 기어비는 왕창 느리고 네. 종감속을 좀 줄이고 네. 그래서 1단에서 커버할 수 있는 속도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발진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어비를 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한 48마력 정도 올라갔는데 네. 제로백이 0.9초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48마력에서 이뤄낼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48마력 정도 업되고 토크가 약 10% 정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만 0.3초, 0.4초 정도 빨라지는 정도인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네. 제일 제로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큰 게 네. 사륜구동이죠. 네, 사륜구동. 우리가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하부 쪽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륜구동의 그 토크 분배를 어떻게 또 해주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초반 트랙션을 어떻게 또 잘 잡느냐. 이제 이 문제고, 네. 자동 변속기에서 기어비 세팅을 통해서 좀 더 초반에 네. 밀어붙이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엔진 출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보다 한 배는 더 빨라지게 네. 세팅을 한 겁니다. 6세대 M5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M에 무슨 사륜구동이야, 후륜구동이어야지. 이게 뭐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아니 M에 사륜구동이면은 뭐 뒤를 살랑살랑 이렇게 날리면서 드리프트도 좀 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재미있는 후륜구동의 거동이 안 나오는데 왜 사륜을 넣느냐 의문부호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 사륜구동이 이제 마그나 파워트레인, 캐나다의 마그나 파워트레인에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엑스 드라이브는 다 그게 들어가요. 네. 그 예전에 사륜구동을 뭐 트랜스퍼 케이스, 뭐 센터 디퍼런셜, 뭐 파트섬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그냥 트랜스퍼 유닛에 그냥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에 이제 사륜구동이 흔해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자식 사륜구동인데 필요에 의해서 사륜과 후륜을 사용자가 지정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MDM까지는 사륜으로 움직이면서 사륜구동 특유의 적재를 살려주고, DSC를 완전히 해제를 하면 후륜 모드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자, 일단 사륜구동에서의 지금 그 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륜에 네. 지금 다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이피션치, 네. 그 다음에 서스 컴포트, 네. 그 다음에 스티어링 컴포트, 네네. 완전 기본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 시프트만 수동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자, 자동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 네네. 자동 충분히 변속 충격 없고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시프트가 굉장히 빨라요. 원래 GF8단이 네.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부럽지 않은 네.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변속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BMW의 스포티한 엔진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자동 이야기는 이걸로 끝! 네. 네, 이제 수동으로 변속하겠습니다. 네. 그냥 좋아요. DST 못지 않습니다. 자, 컴포트라서 약간 이제 롤은 좀 있어요. 네. 롤은 좀 있는데, 근데 그 4륜인데 기본적으로 언더가 살짝 살짝 있어요. 살짝 네. 있고 지금 개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온 상태에서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이건 흙바닥이라서, 흙바닥이라서 예, 네, 접지를 미끄러진 순간적으로 거예요. 놓쳤습니다. 네. 예, 컴포트 모드라 그런지 이제 마우스 컨트롤이 약간 좀 예, 흐릿합니다. 둥실둥실하죠. 네네네. 그래서 차가 약간 좀 부유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코너 돌아나갈 때 예, 지금 200 숫자로는 200까지 봤는데 네. 브레이크를 굉장히 지금 일찍 밟았거든요. 앞에 네. 지금 뭐도 있고 해서 예. 210, 나온 것 20 같은데? 사이 나올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초반에 언더인데 네. 가속 페달에서 싹 떼면서 언더가 급격히 빠지네요. 네. 네, 바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댐핑을 스포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롤이 좀 줄었죠? 네, 롤이 좀 확실히 줄었고요. 아, 예. 약간 줄이니까 좀 선명해지죠? 네, 동작이? 좀 더 선명해지면서 코너를 살짝 파고드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면 사륜인데 진입 언더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 네, 거죠. 거의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가속 페달에서 밟으면 바로 네. 상태가 돼버리고 이제 뉴트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짝 코너로 파고드는 네. 네, 그런 변화까지도 만들어내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도 상당한데요, 움직임이. 예, 지금도 네, 악셀 떼면 살짝 파고드네요. 파고들어요. 네. M스럽네요. 네, M스럽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엔진 반응 이피션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스포츠로 다 엔진 바꿔보시죠. 반응 스포츠로 하고요. 네, 서스펜션도 스포츠. 서스펜션도 스포츠. 예. 그냥 아예 네. MDM까지 가보죠. 네, MDM 모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기분 낼 때 네. 예,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차가 적당히 잡아주면서 네네. 적당히 기분도 낼 수 있는. 그렇죠. 자, MDM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M의 그 야수성을 이제 맛만 보는 거죠, 지금. 지금 울렁울렁 하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네. 첫 코너를 이제 돌아 나가는데요. 예. 살짝 야, 오버가 생기죠? 예, 오버가 살짝 네. 생기는데 네. 이게 이제 사륜구동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세팅이 잘 안 된 사륜구동은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개걸음을 치죠. 치는데 네. 얘는 개걸음을 치는 게 아니라 라인 따라서 전류는 버텨주고 네. 후륜이 살짝 흐르네요. 네. 이 정도 사륜이면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보통 사륜구동인데 이렇게 후미가 살짝 움직이는 동작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동작들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딱 만들어주네요. 지금도 이게 사륜의 MDM 모드라고요? 그렇죠. 특이한데요? F10보다 제어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 예. 왜냐하면 F10은 터보레이크 같은 것도 좀 있고 네네. 토크가 터지는 시점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제어가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네. 얘는 굉장히 플랫하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도에서 느꼈던 터보렉과 얘가 또 전투 모드로 들어갔을 때의 터보렉이 상당히 좀 차이가 지금 이게 사륜구동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요. 특이하네. 그러니까 왜 BMW가 사륜 얹어놓고 한번 타봐. 사륜 M에 어울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거의 사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륜에서 이게 사륜일 때 또 이 코너링 포스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전륜 쪽에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 네, 여기 되게 차주분한테도 얘기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 전륜 쪽으로 이제 하중이 쏠리면서 네. 종그립에서 이제 거의 다 적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횡그립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륜에서 그 횡그립을 살리면서 들어가니까 네. 훨씬 코너 진입 속도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탈출 가속도 훨씬 더 빠르고 네. 그러면서도 후륜구동의 기본적인 특성인 후미를 살짝 돌려주면서 차의 거동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탈출 가속에 이점을 주는 그런 동작까지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재밌는데요? 기존 M 고객들이 네. 이 F90 M5를 보면서 아이씨, M이 무슨 오토야. 그러게요. 더군다나 이야기를 웬 했는데, 사륜이야? 네. 일단은 사륜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사륜은 재미도 충분히 살리면서 코너링의 안정감도 상당히 잘 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는 사륜구동에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E90 M3나 F80 M3에 비해서 네. 그 뒤에 슬립을 허용하는 양이 살짝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MDM 모드에서도 다이나믹한 동작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후륜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후륜은 이제 이 노면 상태가 모래가 많아서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위험 지역 스팟을 좀 체킹을 했으니까
이제 MDM 모드에서 아예 DSC 해제로 해서 후륜 모드로 한번. 후륜 모드로 들어갈 때는 네. DSC 오프를 시켜야 돼요. 네. 억지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가 확 꺼버립니다. 네. BMW에서 그 후륜 모드를 어떻게 넣어놨을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와! 와! 오호! 완전히 놔버리는데요? 네, 지가 네, 완전히 놔버려요. 손을 놔버려요. 네, 이건 BMW에서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움직임은 완전히 흡사 우리가 예전에 그 CTS-V, 네. ATS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네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껏 한번 네 기량을 뽐내봐. 지금 이 수준인데요. 차가 거의 안 잡아져요. 자세 개입 안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성격이 명확해지네요. 이야. 야. 자, 지금은 제가 네. 이 노면에 대해서 살짝 적응이 안 된 상태라서 아, 그리고 노면이 좀 안 좋아요. 네. 네. 노면이 군데군데 막 달라요. 네네. 자, 이게 핸들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네. 4륜으로 넘어오고 이제 6세대로 넘어오면서 후륜 모드는 완전히 야수가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동작은 최소화하고 운전자 네 기량대로 한번 해봐. 네가 잡을 수 있을 만큼 날려줄 테니까 한번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맛을 한번 봐봐. 이거네요. 한편으로 보면 BMW가 야, 이거 작정했는데요. 요거는 살짝 그 이건 뭐냐면 네. 드리프트를 아시는 분은 네네. 아 이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네. 이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면 드리프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앞바퀴에서 나서 언더로 밀리면 네. 진짜 이거 드리프트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네. 앞바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뒷바퀴에서 지금 드르륵거리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분명히 오버를 하고 있는데 뒤가 드르륵거리면서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접지면하고 타이어하고 접지력이 이쁘게 미끄러질 그 이상으로 접지가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때문에 그래. 타이어 네. 때문에. 이게 이제 타이어가 웬만하면 저쪽에서 이제 종그립하고 행그립의 수치가 넘어가면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돼. 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드드드드 소리가 나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그 인트로 하기 전에 드리프트 시연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차가 어느 정도에서 미끄러지나 해서 그 단계별로 높여가 보려고 네. 컴포트 모드에다 놓고 2단에서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2단에서 벌써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창희 드라이버께서 이제 드리프트 시연을 하셨을 때도 그게 2단에서 시연한 드리프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양산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다 그래도 2단 드리프트가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특히 PS4S 타이어를 끼게 되면 네. 거의 1단에서 드리프트를 만들어야 이제 동선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 네. 얘가 지금 2단에서도 차가 붕붕 날아다니거든요. DSC 해제하고 후륜 타시는 분들요, 정말 운전에 자신 있는 분만 하세요. 네.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나 트랙 경험 없으신 분들은 절대 이 버튼에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시면 안 됩니다. 손대시는 즉시 사고 납니다. 이 차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돌아가요. 아마 자신의 어떤 운전 스킬이나 한계를 모르고 후륜으로 한번 즐겨야지 하면서 손댔다가 사고 나는 차들 꽤 많을 겁니다. 6세대 M5를 구입하셨거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세요. 네. 후륜 모드가 있습니다. 후륜 모드는 기존의 910의 M5에서 구현되는 후륜하고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어느 다르냐면 정도냐면 네. 힘이 센 차일수록 네. 기본 특성은 언더스티어로 만들어놔요. 그렇죠. 앞바퀴가 먼저 미끄러지게. 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탈출할 때도 앞바퀴가 포화가 돼야 뒷바퀴에 여유가 있어야 악셀을 밟을 그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600마력이나 되는 놈이지만 네. 정말 기본 스티어링이 아주 미세한 언더스티어예요. 네. 그래서 악셀 600마력 중에 한 100마력, 200마력만 악셀로 한 10%만 딱 밟아도 그냥 뉴트럴로 들어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예. 네. 그리고 뉴트럴에서 또 탈출할 때 가속질하면 바로 오버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4륜인데 4륜의 특성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BMW의 역동적인 다이나믹함을 살리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토크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후륜으로 구동을 변경하면서 네. DSC를 해제를 하면은요, 네. 자세 제어가 거의 개입을 안 합니다. 아예 꺼져야만 후륜이 들어가요. 안 후륜을 합니다. 넣으면 지가 그냥 꺼버려요. 그런데 그 전에 BMW는 네. 끄더라도 개입을 했거든요.
살짝 했어요. 근데 보통 네.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 것으로 차가 날뜁니다. 네. 그래서 후륜이 여러분들이 생각했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돌아갑니다. 당신들이 뭘 생각했거나 그 이상이야. 네.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카운터 스티어에 자신 없거나 오버 스티어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네. 조절하면서 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끄세요. 네. 하지만 오버 스티어의 특징을 잘 모르거나 네. 카운터 스티어를 어떻게 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DSC 오프 버튼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네.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사고 납니다. 대처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고가 날 만큼 날뜁니다. 네. 이 M5가 4륜으로 넘어가면서 M의 성격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반대예요. 완전히 작정했네요. 작정했네요. 네, 작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후륜 쪽에서 608마력으로 밀어버리니까 네. 이 PS4S가 접지가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네. 접지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밀어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노면이 흙바닥이었고 네. 조금 스팟이 다르지 않고 조금만 깔끔하면 네. 굉장히 이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타이어가 주차장에서 그 패독에서 네. 살짝 돌릴 때도 정말 소리 이쁘게 났잖아요. 네. 뭐 이거 경험을 해보니까 BMW가 요즘 불나가지고 얘기 많아요. 네. 520D나 뭐 이게 디젤 엔진 때문에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네. M5가 참 시기를 잘못 만났네요. 네. 이게 물건인데 이 시기에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걸 뭐 잘 만들었다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뭐 그건 그거고 예. 뭐 불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뭐 저 비상 점검 받고 이거는 뭐 BMW 분명히 잘못한 거고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하지만 M의 아이덴티티를 6세대에 와서는 편안함과 재미의 어떤 그 양립 네. 정말 버무리기 힘든 걸 제대로 버무려 놨네요. 제대로 그래요. 버무려 놨어요. 이제 문제는 막 CHRA 냉각설에서 질질 새고 디퍼런셜에서 질질 새고 오일 유유되고 이런 것만 잡으면 될 거예요. 이게 잡혔는지는 봐야죠. 하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차든지 M3, M5, BMW M 모델들은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고질병이라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246 M3는 트렁크가 찢어지고 네. 그 29 M3는 미션 오일에서 줄줄 새고 네. 그 다음에 그 F10 M5 같은 경우는 그 냉각수 호스 특히 그 CHRA로 들어가는 호스 네. 그 다음에 또 그 플러그 문제 플러그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실화가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분명히 그 F10 M5하고 기본이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 개선을 했을지 아마 했겠죠. 두고 봐야죠. 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뭐 덜해서 얘도 좀 더 뭐 마일리지가 좀 늘어난 상태에서 그 문제가 날지 그거 네. 봐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벤츠 같은 경우는 엔진이 어느 정도 익을 만큼 익었을 때 차를 출시하는 경향이 있고 네. BMW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새끈하지 이럴 때 막 출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문제가 없죠. 살짝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얘도 손을 만졌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네, 문제긴 하죠. BMW는 일단 해보고 나서 문제는 한번 고쳐나가는 브랜드예요. 네.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소비자들을 이제 뭐랄까요 시험 대상으로 삼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어쨌든 양산차를 베이스로 한 스포츠 세단으로서는 뭐 M5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역대급이네요. 역대급이네요. 지금 나온 차들 쭉 모아놓고 물론 기계라든지 뭐 전자제품은 최신형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형이기 때문에 좋아졌겠거니 하는 예상은 좀 더 넘네요. 네. 좀 더 넘고 편안함과 재미 측면에 대한 어떤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MDM 모드에서도 일반 사용자들이 4륜 모드에서도 뒤를 살짝 돌리는 후륜의 기분을 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운전에 난 자신 있고 뭐 원메이크도 참가했고 네. 웬만하면 뭐 와인딩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그냥 DSC 해지하고 네. 마음껏 네. 그냥 이 날 것 그대로 그냥 차를 날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리슨 투 케어풀리에요. 리슨 투 케어풀리. 와인딩 자신 없거나 카운터 스티어 못하시고 오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DSC 해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예, 차 비싼 차 해먹습니다. 차만 해먹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다치실 수 있어요. 이게 MDM이에요. MDM인데도 그냥 돌아가요. 네. 속도도 별로 빠르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보통 사륜은 허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날 때 트랙션을 빼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미끄러지도록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살짝 카운터를 잡으면 잡히도록 해서 네. 이 정도는 아마 뭐 M을 사시는 분들이면은 한 뭐 대부분은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DSC는 다른 영역입니다. DSC는 절대로 상급자들만 끄세요. 네. 중급자들도 위험합니다. 일단 DSC 끄기 전에 MDM을 반드시 거쳐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MDM에서 네. 차가 이 정도 미끄러지는 거에서 허거덕 하시는 분은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면 NBM에서는 카운터를 한 번 잡아도 잡힐 만한 정도의 슬립이지만 DSC 해제하시면요 연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세 제어가 거의 개입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자세 제어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08마력을 후륜해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밀어버리는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것보다 이상입니다. 슬립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서킷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잡아내지만 이게 폭이 좁은 1차선 공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예, 그냥 바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거죠. 네, 중앙선 넘어가게 돼서 마주오는 차랑 부딪히면 답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후륜 모드 절대 키지 마시고요. 특히 비 오거나 노면이 미끄럽거나 그렇죠. 흙바닥 있거나 하면 네. 절대로 키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 서스펜션 자세 제어를 믿고 그냥 차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자세 제어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 왜냐하면 이 자세 제어라는 게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어떤 특정 상황을 두고 거기에서 조금 베리에이션을 산정을 해서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자세 제어를 설계를 하긴 했겠지만 네. 그거를 벗어나는 주행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빗길 같은, 특히나 빗길 같은 경우는 악셀을 훅 밟았을 때 자세 제어가 개입하기 전에 얘가 이미 180도 돌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빗길에는 특히나 그냥 아예 켜놓고 다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 운전이 제일 좋아요. 조심 운전이 제일 좋아요. 조심 운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F10 M5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솔직히 자 600마력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F10 M5 560마력이에요. 네. 여기 ECU 튜닝만 하면 네. 650마력, 11마력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들죠. 그러니까 네. 출력 저는 솔직히 별로 감동으로 와닿은 것도 아니고 네. 오토매틱 사륜구동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네. 타보니까 생각 확 바뀌시죠?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네, 이게 생각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 차는 구형이 됐구나. 네,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약간 빈정상하실 것 같아요. 네, 같은 M5인데 이렇게 다르나? 이게 워낙에 이제 차가 감당할 수 있는 캠퍼가 넓어지니까 네. 편안한 데일리카도 어느 정도 되면서 운전의 재미는 F10 M5보다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F10 M5가 나왔을 때 네. F10 M5를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F10 M5가 그때 그 당시에는 네. 그 터보렉을 줄였니 이렇게 막 광고를 했는데 네. 실제로 몰아보니 그 스포츠 플러스에 넣고도 터보렉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네. 그 F80 M3는 좀 덜한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네. 그거보단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차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서킷 타시는 분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도로에서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큰 그 빅터빈을 얹어놓으면 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서킷에서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면 얘네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스프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없는 터보렉을 게 아니고 예. 완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없다가 아닙니다. 네. 네,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반 공도에서 느꼈던 터보렉과 네. 서킷에서 느꼈던 터보렉이 차이가 많아요. 많죠.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체감되고 얘도 어쩔 수 없구나. 얘도 터보구나. 2003년에서 프락셀 딱 했을 때 네. 1초 있다 나오느냐 0.5초 있다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서킷에서는 4천 5천에서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고회전 영역에서 토크 분배를 하면서 스프럽을 할 때는 그 최대한 많이 줄여주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또 이 차가 다루기 편하면서 또 날것의 느낌까지 우리가 그 CTS, ATS 하면서 이렇게 독일 브랜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차를 날릴 수 있도록 세팅을 했나 네. 대단하다 했는데 걔보다 훨씬 동작이 더 지금 다이나믹해요. 선명해요. 네, 선명하면서 더 후륜 슬립을 더 많이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선명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요 정도 받아주겠지 네. 라는 그 피드백이 와야 내가 그거를 미리 알고 제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CTSV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약간 두리뭉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리거나 후륜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네. 이게 운전자가 이 정도에서 잡히겠지 하는데 그걸 넘어서거나 네. 거기에 덜하거나 이렇게 좀 피드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그 ATS나 CTSV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가면서 제어가 좀 더 잘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길에서 공도에서 야 이거 잔 진동 정말 노면의 거칠기까지 읽혀지게 하는 게 이제 M의 기본 속성이었다면 네. 얘는 노면의 거칠기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상당히 걸러졌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보면은 그 피드백이 행지를 실었을 때 피드백이 좀 선명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명해요. 네. 이거 리뷰하기 전에 엔진도 안 바뀌었고 자동 변속기 있던 거 달아놓고 네. 이 새끼들 또 이거 재활용하는구나 이거. 네네네네. BMW 돈독이 올랐나 보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짐작했죠. 네. 솔직히. 에이,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슈만 만져도 600마력 되는데 이게 네. 뭐 근데 확실히 타봐야 되네요. 봐봐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분들이 이렇게 또 그걸 하셨네요. 네.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이분들께서 이렇게 또 튜닝을 하셨네요. 네. 네, 제대로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단을 했습니다. 뭐든지 타보고 결정하고 미리 이렇게 예상하면 안 되는데 네. 뭐든지 설레발의 문제죠. 어쨌든 6세대 M5 매력적인데요. 네. 매력적이고 재미와 실용성, 편안함 이 양립할 수 없는 양 끝의 평행선을 네. 최대한 좁혀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성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인상적이네요.